18에서 49세 연령층의 예방접종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됩니다.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예약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게 되고, 대상자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서 주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백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당일 접종 기간의 상황에 따라 문자로 안내된 것과는 다른 종류의 백신이 접종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 반응에 대한 주의도 당부를 드립니다. 모든 접종 완료자께서는 아나필락시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간은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에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8에서 49세가 맞게 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접종 후에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이상 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해 주시고,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8월 26일 오늘은 18에서 49세 청장년층의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방접종 전후 행동 요령과 또 접종 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 그리고 또 젊은 연령층에서 주의해야 할 이상 반응과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된 백신 접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심근염 발생 위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20대는 접종을 통한 이익과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젊은 연령층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연령층에서 미국에서 이제 심근염이나 심낭염 이슈를 한 이후로 아마 이제 접종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백신 접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신 접종이 주는 득과 실을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방접종, 감염 예방 효과가 어쩐지 지금까지 맞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백신이 갖고 있는 득이 큽니다. 이에 반해서 백신에 의한 부작용은 보통 0.42%, 또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18세에서 49세는 보통 0.53% 정도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두통이라든가 근육통과 같은 98% 정도가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져보면 반드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이것은 꼭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도 심근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보고가 된 것이 이제 미국에서의 보고가 되겠는데, 미국에서는 2차 접종까지 마친 메신저 RNA 백시네이션을 한 경우가 1억 1,400만 명 정도를 분석을 한 것을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497명 정도가 심근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100만 명으로 따져보면은 3.5명 정도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0만 명에 3.5명이면 굉장히 드문 발생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득과 실을 따져보면은 너무도 저명하게 백신을 맞는 것이 답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따져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심근염이 의외로 제법 많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했던 MRI를 전부 찍었던 젊은 연령대 스포츠 선수들 1,597명을 한 연구를 보면은 2.3% 정도에서 심근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 증상이 있는 심근염은 약 0.7%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증상이 없는 심근염이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으로 맞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때 심근염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을 맞고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그리고 메신저 RNA 백신을 맞았을 때의
발생 빈도가 너무 낮다는 것, 그리고 예방 효과는 크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본다면은 젊은 연령에서도 백신을 맞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완치된 상태라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은 진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렸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연감염에 의해서도 백신처럼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후에도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가 낮아지듯이 자연감염에 의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재감염의 위험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백신을 통해서 유도되는 면역 반응과 자연 감염을 통해서 유도되는 면역 반응을 생각해 보면 백신을 통해서 유도되는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각 백신의 임상 연구에서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감염 후에 회복된 사람의 혈청에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몇 배 이상의 항체가를 보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기존에 걸렸던 사람이 했을 때 실제로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백신 접종력에 따라서 재감염의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했었던 연구인데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가 한 2배 정도 재감염의 위험이 높았었던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렸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예방 접종률이 또 높아지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방역 전략의 전환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최소한 70% 이상, 더 많게는 고령층은 저희 생각으로는 90% 이상, 그리고 일반 성인에서도 80% 이상의 예방 접종률이 완료가 되는 게 필요하고, 또 새로운 변이가 영향을 주는 없어야 되고, 또 의료 대응 체계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하게 준비가 되고, 또 발생 규모가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점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되는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10월 말까지 끌어올리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통해서 유행을 안전 가능하게 통제하고, 또 방역이나 역학 의료 대응 체계를 좀 더 체계화시키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어느 정도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거리두기나 방역 수치를 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조금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는 개인 방역 수칙은 아마 제일 늦게까지 유지돼야 되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한 일 말고도 감염병의 미래를 예상하는 일들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미만의 접종률이 5에서 10%만 높아져도 향후 유행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을 예약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꼭 다시 한번 예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약하신 분들께서도 꼭 제 시간에 접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서도 항상 희망이 있고요. 저는 그 희망이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꼭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젊은 연령층에 이제 백신을 맞게 되고 특히 메신저 RNA 백신을 맞게 되니까 심근염이나 심낭염 경고들이 뜨고 해서 우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사실을 살펴보면은 그 빈도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고,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가볍게 진행하고, 혹시나 조금 중증으로 갔더라도 대부분 완치돼서 퇴원을 하게 되는 아주 드물면서 그런 일들 때문에 훨씬 더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됐을 때 또 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줘야 더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예방 효과 또 우리 공중보건학적으로 많은 일들을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18세에서 49세 우리 젊은 연령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 주는 것이 이 일을 해나가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꼭 당부드리고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래 연령층으로 접종이 확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아래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신 분들이 코로나19의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낮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젊은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많은 게 이분들이 방역의 조치를 잘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근로하고 일하고 여러 이유로 사회적 활동이 불가피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있어서의 위험을 낮추는 건 단순히 보건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갖게 되는 백신으로 갖게 되는 이득이 단순히 걸리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을 낮춰줌으로써 그만큼 얻게 되는 사회활동의 범위가 생겨날 거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의 이득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혼자 살지는 않으시죠. 가족분들과 같이 거주하실 텐데 여전히 접종이 어렵거나 접종하시지 않은 고위험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신만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이긴 하죠.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이든 또는 어떠한 형태의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든 백신이 없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역의 조치 노력들도 해야 할 것이고 치료제에 대한 개발, 확보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쓸 수 있는 무기 백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의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1년 반 넘게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시고 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접종 순서를 기다려 주시고 높은 접종 참여율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계와 지자체와 함께 안전접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감염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에 발생한 확진자, 위중증 그리고 사망 환자의 95% 이상이 미접종 또는 불안전 접종자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그리고 검사받기 등의 생활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